춤은 무슨 춤이야? 당장 돌아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한국에 가겠어. 여기. 영국 형사 아버지가 BTS에 미쳐 한국에 춤추러 간 딸을 잡겠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영국 형사 아버지가 딸을 잡으려고 처음으로 한국 와서 새벽에 처음으로 감자탕을 먹으며 거의 울 뻔한 사연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영국에서 형사로 일한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조기 은퇴한 후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의 시작은 5년 전 마약 밀매 조직을 수사하던 중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국에는 카운티 라인스라고 도시의 마약갱단이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을 협박해 이들을 운반책으로 사용하여 시골까지 영향력을 뻗치는 수법이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픈 주요 범죄 중 하나이죠. 형사 입장에서는 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용의자를 추격하다가 칼을 맞아 사고를 당해 팔인대가 심하게 끊어져 중상을 입었고 그 후로 팔장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들거나 글을 쓸 때마다 아팠고 예전처럼 현장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은퇴 후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죠. 제가 가장 아끼는 건 외동딸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는 어릴 때부터 케이팝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하는 일시적인 관심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레이스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아빠 오늘도 댄스 학원 가야 해요. 매일같이 들리는 그레이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영국 곳곳에서 열리는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하지만 그레이스는 17살이 되자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영국에 새로 생기는 한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투어를 다니고 한국인들과 채팅하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19살 때는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BTS 콘서트를 보고 와서는 완전히 흥분 상태였습니다. 영국의 비틀즈라고 하더군요. BBC 뉴스에도 나오고 정말 대단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청소년들이 아이돌 스타에 잠깐 관심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아빠, 정말 대박이었어요. 한국에 꼭 한번 가봐야겠어요. BTS 오빠들이 사는 나라에 가봐야겠어요. 저 한국 남자들이 너무 좋아요. 한국의 랜덤 플레이 댄스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날 밤부터 그레이스는 한국 여행을 허락해달라고 졸랐습니다. 3년 전 채팅으로 만난 한국인 친구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안 돼. 그레이스, 너 제정신이니? 채팅으로 만난 친구를 뭘 믿고 간다는 거니? 유럽도 아니고. 한국을? 일본이라면 몰라도 한국은 절대 안 돼. 거긴 휴전 국가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20년간 형사로 일하며 본 세상의 어두운 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안전할까요? 제 소중한 딸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왜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라고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레이스는 결국 편지 한 통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빠 전 꼭 가야 해요. 아빠가 허락해주지 않으니 이렇게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저는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어? 당신이 더 단단히 말렸어야지. 아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여보, 그레이스는 이미 성인이에요. 우리가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신중한 아이인지. 무모하게 행동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여보, 당신이 그 아이를 너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특히 팔 다친 후로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할까봐 더 불안해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레이스를 믿어봐요. 우리가 키운 그 아이를요. 아내의 말에 저는 조금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라는 곳을 모르는데. 그럼 매일 연락해서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우선은 그 아이를 믿어보세요. 그레이스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도착했지? 위험한 곳은 가지 마라. 밤에는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여기 정말 안전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그레이스와 연락이 안 됐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레이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어제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에 참가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대체 밤에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왜 숙소에 안 들어갔어? 왜 그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었어? 친구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빠,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밤에도 사람들이 많고 위험하지 않아요. 그만 헛소리해. 당장 돌아와. 싫어요. 전 아직 여기서 할 일이 많아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레이스를 데려와야겠다고요. 며칠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레이스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나오는 직장인들, 노래방에서 나오며 웃고 있는 젊은이들,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이 평온했어요.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고 위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영국이었다면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거리에 있을 리 없는데. 특히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새벽거리를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제게는 충격이었어요. 20년간 형사로 일하며 본 영국의 밤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24시간 맥도날드를 지나가며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나오고 있었어요. 영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패스트푸드점 근처는 위험한 지역이 될 텐데. 숙소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본 풍경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그레이스와 친구 지민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레이스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빠, 정말 온 거예요? 그래, 왔다. 이제 짐 싸고 영국으로 돌아가자. 잠깐만요. 아빠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그레이스는 저를 아파트 단지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그레이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지하에 있는 헬스장이었어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놀라운 건 복도에 놓인 신발들이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비싼 운동화들이 그냥 복도 신발장에 놓여 있었어요. CCTV가 있긴 하지만 영국이었다면 몇 분 만에 없어졌을 신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헬스장을 지나는데 공부방이 있었어요. 형사기질이 있어 어디라도 허투루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방 안의 풍경을 보고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주인 없는 책상 위에 가방책, 물병 등등 노트북까지 빈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5분이 지나도 옆자리 있는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때 노트북의 주인인 듯한 학생 한 명이 운동복 차림으로 공부방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지문인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아마 헬스장에서 운동한 후 들어간 듯 보였어요. 그럼 그 시간이 못해도 30분은 될 텐데 아무도 저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다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게다가 지문인식이라니. 한국은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과연 안전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아빠, 보세요.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믿어요. 저녁이 되어 한국인 친구 지민이와 그레이스와 근처 공원을 더 둘러보았어요.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초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얼마나 이 동네를 안전하다고 여기면 아이들을 밤에 밖에서 놀게 할까요? 지민아, 여기는 정말 밤에도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게 괜찮은 거야? 네, 여기는 완전 안전해요. 아저씨도 곧 느끼실 거예요. 곧이어 그레이스와 지민이는 저를 한국의 밤문화를 보여주겠다며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밤 12시까지만 하자, 그리고 위험해 보이면 즉시 들어온다. 하지만 한국의 밤거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도 거리는 활기가 넘쳤어요. 회사원들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학생들이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곳이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주인이 없다고.
이 밤에 안에는 온갖 먹을거리가 전시되어 있는데도 아이들은 자기가 먹을 라면만 바코드로 계산한 후 그것만 딱 먹고 자리까지 정리하며 나가는 거였어요. 후아, 이게 말이 되니? 그레이스. 제가 한국은 안전하다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에 맡기고 무인 시스템이 운영돼요. 만약 그냥 먹는다면 CCTV에 찍혀서 검거할 수 있어요. 저는 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두 웃음이 있었어요. 경찰관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그때 지민이가 제안했습니다. 아저씨, 감자탕 드셔보실래요? 한국의 대표적인 야식이에요. 감자탕? 네. 영국에도 한식당 많잖아요. 아저씨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보니 형사 동료들이 자주 언급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소호 지역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예전에는 차이나타운이 유명했는데 이제는 미니 코리아타운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어요. 어느 날 그쪽으로 갈 일이 생겨 동료들과 식사하려고 찾은 적이 있었는데 점심시간도 아닌 오후 3시인데 한국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대부분 영국 젊은이들이었어요. 뭐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궁금해서 들여다보면 감자탕,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메뉴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국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정작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죠. 동료들이 진짜 맛있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던 그 음식이었죠. 저희가 들어간 감자탕 식당은 새벽 12시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보세요. 새벽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어요. 뜨거운 감자탕이 나왔을 때 저는 당황했습니다. 로봇이 커다란 뚝배기를 들고 나타났거든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서 로봇이 건네주는 것도 신기했지만 뚝배기 안에는 커다란 돼지 등뼈가 둥둥 떠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감자, 우거지, 파 등이 있었습니다. 서양식 갈비 요리는 많이 먹어봤지만 이렇게 국물 속에 뼈째로 들어있는 요리는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반찬이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로봇이요. 콩나물 무침, 감자 무침, 김치, 단무지, 시금치나물. 총 6가지나 되더라고요. 이거 다 뭐니? 반찬이에요. 더 드시면 리필도 해드려요, 지민이가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빵 한 조각도 돈을 내고 먹는데 이렇게 다양한 반찬이 그냥 나오고 심지어 리필까지 된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칼과 포크는 어디 있어? 그레이스가 웃으며 일회용 장갑을 건네주었어요. 아빠 이렇게 끼고 손으로 드세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제 입안에 퍼진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영국에서는 뼈를 우려서 만드는 국물 요리가 거의 없어요. 보통 피시앤칩스에 포테이토나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정도만 먹어봤는데 이 진하고 고소한 돼지뼈 국물의 깊은 맛이란.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지민이의 설명이었어요. 아저씨, 이 뼈 부위 이름이 감자예요. 등뼈 중에서도 감자처럼 생긴 부분이라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감자라고? 정말 특이하네. 사실 저는 평소에 감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그냥 구워서 먹는데 밋밋하고 지루한 맛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감자탕 속 감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한 돼지뼈 국물을 머금고 부드럽게 익어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면서 깊은 맛이 퍼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뼈에서 고기살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홀라당. 부드러운 고기가 뼈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아저씨, 혹시 곰탕도 들어보셨어요? 곰탕? 오, 그건 곰을 끓인 탕인가? 아니에요. 소뼈를 진짜 오래오래 끓인 국물이에요. 곰처럼 진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해서 곰탕이에요. 아, 곰이 아니라 소뼈를. 한국은 정말 특이한 식재료를 많이 쓰는구나. 뼈를 이렇게 맛있게 요리할 줄이야. 영국에서 먹던 어떤 고기 요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그리고 우거지라는 야채도 신기했어요. 야채인데도 부드럽고 국물 맛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씹을 때마다 감칠맛이 터져 나왔죠.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런데 지민이가 또 밥을 시키는 거예요. 지민아, 배부른데 또 시키려고. 난 더 이상 못 먹겠어. 아저씨, 이 국물에 볶아 먹는 밥은 꼭 맛봐야 해요. 이건 국룰이에요.
저는 김치와 김가루와 감자탕 소스에 볶아진 밥을 맛보고 웬걸 이런 신세계 맛은 처음 맛보았어요. 밥풀떼기 하나 안 남기고 바닥까지 박박 긁어먹으니 그레이스가 아빠, 배부르다면서요? 하며 웃어댔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20년간 형사 생활을 하면서 늘 긴장하고 살았던 제 마음이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으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저희 테이블로 와서 말을 걸었어요. 영국에서 오셨어요? 입맛에 맞으시나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음식이 좀 특별하죠.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시케란 것을 주시고 가셨어요. 한국의 밥으로 만든 음료였어요. 정말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의 진심 어린 친절함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케를 마시며 지민이가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한국이 안전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영국처럼 총기 소지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법 집행이 정말 엄격해요. 그리고 CCTV가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도 중요해요. 예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박혀 있어요. 그레이스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도 많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그리고 경찰들이 정말 친절해요. 길을 물어봐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제가 20년간 일했던 영국의 상황과는 달랐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3년 전부터 저를 괴롭혀온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없었고 그레이스가 앞서 걸어가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함이구나.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건 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긴장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레이스의 랜덤 플레이 댄스 대회를 구경 갔습니다. 홍대 거리에 모인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K-팝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왜 그레이스가 이것에 그렇게 열정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BTS의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레이스가 뛰어나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레이스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기쁨과 열정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음악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구나. 마약이나 범죄와는 전혀 다른 건전한 문화 활동이야. 그동안 제가 그레이스의 춤에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그레이스에게 춤은 삶의 기쁨이었고 꿈이었으며 건전한 취미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레이스에게 말했습니다. 그레이스야, 미안해. 뭐가요, 아빠?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반대만 했구나. 이제 알겠어. 왜 내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왜 춤을 추고 싶어 하는지. 그레이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는 내 꿈을 응원할게. 그리고 더 부드럽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팔의 통증도 잊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레이스는 계획대로 한 달을 채우고 영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먼저 영국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정말 놀란 건 제가 감자탕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자탕 만드는 거예요. 그레이스한테 레시피 받았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돼지 등뼈를 주문하고 핏물을 빼기 위해 끓는 물에 삶고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된장을 넣고 우거지와 감자, 대파를 넣어가며 정성스럽게 감자탕을 끓였습니다. 기절초풍하겠네요. 평생 요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웬 감자탕이에요? 한국에 가서 많이 변했나 봐요. 아내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완성된 감자탕을 맛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이? 그날부터 저는 거의 매일 감자탕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맛이 그리웠고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레이스가 돌아온 후 저희 부녀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레이스의 춤 연습을 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했어요.
그레이스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지셨고. 이제 저는 팔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할 때도 훨씬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평화로운 풍경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한국으로 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진짜 안전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전이란 단순히 범죄율이 낮은 것만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마음, 건전한 문화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자탕을 끓일 때마다 저는 한국을 그리워합니다. 새벽거리의 평화로운 풍경,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 딸의 꿈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회.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감동을 안겨준 특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은 아버지,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레이스야, 오늘도 감자탕 끓일까? 네,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희 부녀는 함께 감자탕을 끓이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눕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다짐해요.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안전. 그것은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감자탕은 너무 맛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 세계 어디나 같지만 그 사랑을 안심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은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